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이젠 스마트폰이 대세가 아니라 그냥 휴대폰은 스마트폰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것 같네요. 아시아경제는 피처폰이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불과 5년여 전만 해도 5명에 1명꼴로 피처폰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10명에 1명꼴도 되지 않습니다. 일상 곳곳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확대된 데다 가격, 기능별 단말기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이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피처폰 가입자는 지난 1월 말 기준 495만 2,988명으로 처음으로 500만 명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11만 797명, 전년 대비 126만 3,601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5G 상용화 직후인 지난해 5월 600만 명 선이 붕괴된 후 불과 8개월 만에 500만 명 선도 무너졌네요. 전체 휴대폰 가입자 중 피처폰 비중은 8.82%에 그쳤는데요. 지난해 9월 9.7% 이후 줄곧 한 자릿수입니다. 반면 스마트폰 비중은 1년 전 8.86%에서 91.18%로 높아졌는데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국내 피처폰 가입자 수는 1,200만 명을 훌쩍 넘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2월 1,000만 명 선이 무너진 후 매년 앞자릿수가 바뀔 정도로 급감하고 있죠. 이는 스마트폰 사용 영역이 쇼핑, 금융, 영상 시청, 메신저 등 일상 곳곳으로 스며든 여파가 큽니다. 출시 초기만 해도 젊은 층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는 연령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에서 60대 비율도 15%에 육박했습니다. KT 대리점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이 많아지면서 어르신용 스마트폰을 문의하는 자녀가 늘어났다며 간단한 인터페이스와 큰 액정을 갖춘 보급형 모델을 주로 추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조사들마저 수익성 등의 이유로 피처폰 단말기 개발을 꺼리고 있어 향후 피처폰 사용자는 더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OS 미탑재 피처폰은 2014년 5월 삼성 마스터가 마지막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피처폰을 선호하는 이유는 저렴한 비용,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기본 기능만을 원하는 경우 등이 대다수라며 이 같은 수요도 보급형 또는 중고 스마트폰 모델로 흡수되면서 과거 CT폰이나 삐삐처럼 시장에서 피처폰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구글에 대항하는 검색 어플리케이션 출시를 준비한다고 하네요. 여러 분야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최근 중국 언론은 외신을 인용해 화웨이 서치 어플리케이션이 유출됐으며 화웨이 모바일 시스템 생태계의 일부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커지는 화웨이는 검색 어플리케이션 이외에 이미 자체 브라우저도 보유하고 있다며 브라우저에 검색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화웨이 검색 사용자 협약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화웨이 자회사인 아스피겔 리미티드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화웨이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서비스 부문을 2019년 아스피겔로 이전해 사용자 데이터 처리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이용약관에서는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화웨이 아이디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웨이 단말에서 앱으로 이용하거나 어시스턴트 등 화웨이 서비스에서 제출된 임베디드 검색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신은 현재로서는 해당 앱이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 같다며 서비스 자체는 화웨이 스마트폰에서만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화웨이는 자체 음성 비서 화웨이 어시스턴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에 화웨이 서치 서비스가 본격화하면 화웨이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와 결합해 입지를 넓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구글 서비스 사용이 정책적으로 금지돼 있어 바이두 등 로컬 기업이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에 화웨이 역시 자국 시장과 소비자를 중심으로 검색 수요에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극장에 가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문제는 불법으로 다운받는 경로가 적지 않다는 거겠죠. 안랩은 최근 불법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매그니베르 랜섬웨어를 유포하는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안랩에 따르면 공격자는 멀버타이징 기법을 사용해 해당 랜섬웨어를 유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물며 영화를 즐기려는 사용자를 노린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멀티타이징은 악성 코드와 광고의 합성어입니다. 정상적인 광고 서비스 네트워크를 악용하여 악성 코드를 유포하고 감염시키는 방법을 뜻합니다. 공격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사용자가 특정 영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 접속해 영화를 고른 뒤 영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영화 다운로드용 웹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공격자는 이 다운로드용 웹페이지에 악성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악성 광고가 게시된 페이지에서는 사용자가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매그니튜드 익스플로이트 킷이 포함된 패키지로 또 한 번 이동하게 됩니다. 이후 매그니튜드 익스플로이트 킷은 취약점 실행 스크립트가 포함된 웹페이지를 사용자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실행해보는 방식으로 취약점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보안 패치가 적용 안 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경우 PC는 매그니베르 랜섬웨어에 감염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안랩 V3 제품군은 해당 악성 코드 및 악성 광고가 포함된 페이지를 차단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품 콘텐츠 이용, OS 및 인터넷 브라우저, 응용 프로그램, 오피스 소프트웨어 등 프로그램의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 최신 버전 백신 사용, 중요한 데이터는 별도의 보관 장치의 백업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창궐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국일보가 면역력에 대한 조언을 내놨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바이러스 공포가 커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면역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면역력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 세균, 외부 이물질 등이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몸 안에 들어온 적을 무력화시키는 힘입니다. 이 때문에 면역력은 바이러스를 잡는 군대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우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면역력을 높이려면 균형 잡힌 식사, 긍정적인 마음가짐, 충분한 수면, 휴식, 규칙적인 운동 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매일 1억 개가 넘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몸은 3천만 개의 항체를 가지고 있어 면역 체계가 문제가 없다면 몸에 침범한 바이러스를 잘 이겨냅니다.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투하면 몸은 호중구, 대식세포, 자연살해세포, T세포, B세포 등을 내세워 맞서 싸웁니다. 몸의 면역체계는 자연면역과 특정 병원체만 조준해 공격하는 획득 면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으면 몸의 면역체계가 취약해지는데요. 나이가 들면 몸속 항체가 줄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면역 노화를 겪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나이가 들면 대상포진, 수두 같은 전염병에 잘 걸리는데요. 실제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감염돼 목숨을 잃는 노인이 젊은 성인보다 3배가 넘습니다. 특히 몸의 4대 건강신호의 하나인 체온은 대표적인 면역력 지표인데요.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가량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체온이 낮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몸의 열은 근육이 수축하며 만들어지는데 나이가 들면서 운동량이 줄면 근육도 적어져서 체온이 잘 떨어지게 됩니다. 젊다고 해도 운동량이 적으면 체온이 낮아질 수 있죠.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루 20분에서 30분 햇빛을 쬐어 비타민 D를 몸에 흡수하는 것입니다.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D는 다른 영양소처럼 음식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햇빛을 통해 몸속에 흡수되기 때문이죠. 또한 미국 조지타운 부속병원 제라드 아운 교수팀은 빛 속 청색 광선이 인체 면역 기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T세포를 활성화한다고 했습니다. 운동은 심장과 근육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이는데요. 하루 30분 정도 활발하게 걸으면 면역세포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주 3회 이상 40분에서 50분 유산소 운동에다 근력 운동까지 하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운동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백혈구속 T세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55세에서 79세 중장년층은 젊은이 못지않게 T세포가 만들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피로할 정도로 무리하면 면역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숙면도 면역력을 높이는데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괜한 헛말이 아닙니다. 수면 시간이 7시간 미만이면 8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2.94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침대에서 보낸 전체 시간 중 실제로 수면을 취한 시간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면 효율성이 92% 미만인 사람은 98% 이상인 사람보다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5.50배 높았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면 면역력도 향상돼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감기에도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국인 대부분은 수면 부족을 겪고 있는데요. 2016년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OECD 회원국 최하위입니다. 옥션이나 지마켓은 다들 아실 텐데요. 최대 이커머스 기업 이베이 코리아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베이 코리아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인 지마켓, 옥션, G9의 거래액을 합치면 연 16조 원으로 국내 최대인데요.
매각이 성사되면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은 크게 재편될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이베이 본사는 한국 법인 이베이 코리아 보유 지분 100%를 전량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주관사인 크레디트 스위스를 통해 인수 의향이 있는 기업 모색에 나섰습니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국내 유통 대기업과 MBK 등 사모펀드가 인수 후보로 꼽히고 있네요. 이베이는 매각가로 약 5조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베이 코리아의 온라인 거래액은 연 16조 원으로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 134조 원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베이는 사업 재편을 위해 이베이 코리아 매각을 결정한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는데요.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등은 미국에서 이베이 지분 4% 이상을 취득한 뒤 비핵심 자산 매각과 분사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재계 관계자는 1등 사업자인데다 이익도 안정적으로 내고 있어 많은 기업이 관심을 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5조 원에 달하는 높은 몸값이 매각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베이 코리아는 최근 2년 연속 배당을 했는데 이례적이었습니다. 2000년 한국 진출 이후 2017년까지는 배당을 하지 않았는데요. 두 차례에 걸쳐 약 3천억 원이 한국 이베이에서 미국 이베이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재계에서 이베이 코리아 매각설이 나왔는데 매각 이전에 한국에 있는 현금을 챙긴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베이는 이에 대해 부인했는데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근거로 한국에서 1등 사업자 지위를 지키고 있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는 데다 탄탄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었습니다. 이베이는 배당에 나선 지 3년 만에 매각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매각하지 않는 이유를 반대로 매각해야 할 이유가 됐습니다. 1등 사업자, 유일한 흑자, 탄탄한 조직 등으로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죠. 이베이 코리아의 매각가는 5조 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각가로 거론되는 5조 원은 이베이 코리아의 연간 거래액 약 16조 원에 0.3배수를 적용한 것인데요. 국내 이커머스는 기업 가치 평가 시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와 사업 구조가 가장 비슷한 11번가도 거래액을 기준으로 2018년 투자를 받았습니다. 거래액 9조 원의 0.24배수가 적용돼 2조 2천억 원으로 평가받았는데요. 지난해 위메프가 투자받을 땐 전년 거래액 5조 원을 기준으로 약 0.5배가 적용됐습니다. 기업 가치가 약 2조 5천억으로 평가됐는데요. 쿠팡이 비전펀드에서 투자받은 2018년에는 당시 거래액 약 7조 원의 1.4배인 10조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쿠팡은 자체 물류망이 있어 프리미엄을 더 높게 받은 것이죠.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